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454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454일 차고요. 오늘은 놓아버림, 놓아버림 139페이지 오른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을 할 차례예요. 그렇죠? 그 위에부터 볼게요. 중요한 것은 죄책감이 줄어들면 생명 에너지가 다시 솟으며 평안과 건강이 따라온다는 점을 아는 것이다. 죄책감이 줄어들면 평안과 건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건강이 안 좋다.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고. 그죠? 평안과 건강 같이 이제 따라온다. 죄책감을 또 아직 아프진 않은데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제 아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해야 돼요. 해소하고 놓아버릴 거 놓아버리고 해야지 나의 건강도 평안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치유해서 자신을 치유해 스스로 감정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에 관한 한 감정 건강을 시키는 것에, 시키는 일에 관한 한 편집증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다. 편집증적으로 감정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는 편집증적인 증상이 괜찮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임하는 것이 좋은데 내게 완전 집중적으로 감정에 대한 건강을 높이기는 거는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그 감정이라는 것이 편안해야 되는데 그 감정을 포기해서 편안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감정을 이게 편안해지고 얘가 설치지 않아야 이 평안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일이 잘 되고 원하는 대로 시크릿대로 되지만 또 이 감정적으로 또 빠져들어가 버리고 이 감정에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그 감정을 끝까지 얘를 건강하도록 없애주는 거, 놓아버리고 없애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편집증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내게 죄책감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죄책감을 주는 사람이 누구지를 잘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나한테 죄책감을 주나? 아들이 주나? 누가 주지? 주변 사람들이 누가 나한테 죄책감을 주지? 그거를 잘 살펴보시고 전부 파악을 해서 누가 그러는지, 누구에 의해서 내가 그러는지, 죄책감을 느끼는지 전부 파악해서 그들이 주는 해로운 영향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들이 주는 나한테 해로운 게 뭐지? 그들로 인해서 그거를 알아차리고 놓아버리고, 해로운 영향도 없어요. 놓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찾아서 놓아버려야 된다. 공포와 죄책감이 아니라, 공포랑 죄책감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동일한 동기를 얻어 행동할 수 있는지 자문할 수도 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동일한 동기를 얻어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동할 수 있는지 자문할 수도 있고 이웃 사람을 칼로 찌르지 않는 것이 단지 죄책감 때문일까? 그 사람은 본디 천진한 데다가 발전하려고 무던히 애쓰다 보니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마음에서 찌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것이든 종교의 가르침을 따를 때에도 죄책감과 공포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따르면 효과가 더욱 좋지 않을까? 그쵸? 이제 어떤 공포감이나 죄책감 때문에 친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친절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친절해야 된다는 거죠. 어제 여기에 딱 맞는 분이 어제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고 가셨어요. 엄청 친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하다 몸에 배어가지고 너무 굉장히 친절해요.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딸이 둘이 있는데 엄마 닮을 거라고 그랬더니 자기를
둘 다 똑같이 따라한대요. 오지랖이 넓대요. 본인이 친절한 게 이제 아이들한테 오지랖으로 보이고, 오지랖으로 보이는 거죠. 자기 본인의 친절이. 오지랖으로 보이고, 그 오지랖이 좀 심하다 싶으면 딱 보면 완전히 너무 꼴 보기 싫대요. 엄마가 해결이 돼야지. 걔네들은 아무 죄 없이 엄마가 그냥 습관성으로 하고 있는, 습관적으로 하는 걸 그대로 보고 따라할 뿐이라는 거죠. 보고 따라할 뿐인데, 그래서 엄마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전에 하다가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다시 안 되겠다는 거죠. 한 두 가지를 크게 이제 뭐가 해결을 들을 때마다 이제 뭐가 두 가지가 이렇게 해소된 거는 있지만 근원적으로 다 해소가 되는 거는 시간이 사람마다 각기 달라요. 시간의 차이가. 거기서 감정에서 더 벗어나는데 공부를 전에 예습을 많이 하면 빨리 벗어날 거고 예습을 덜 했으면 또 덜한 대로 안에서 지금부터 공부하면 지금 공부한 대로 그거는 뭐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많이 했다 적게 했다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에 공부를 하다가 가셨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다시 연결을 시키셔가지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상담을 하셨는데 다 찾아 3살 때 사건도 다 찾고 그거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 앞에서는 너무 친절하고 괜찮은데 본인하고 같이 뭔가를 막 했는데 뒤에서는 막 자기를 까거나 무시당하는 걸 엄청 느끼고 이제 하다못해 그걸 보는 거죠. 인스타에서 쭉 여럿이 있으면 본인을 딱 잘라서 그 뒤로는 안 나오고 여기가 공백이 있어도 자기를 기점으로 공백이 있어도 그렇게 이렇게 딱 찍는 이렇게 올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며칠 전에는 인스타도 팔로우를 취소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근데 또 내보내지도 못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내보내지도 못하고 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참 그게 제가 어제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이 감정적이라는 거는요, 해결하는데 시간을 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에너지를 시간을 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감정을 해결해야 되는지 몰라서 좀 듣다 가버리고, 안 듣고, 듣자 그러면 막 그렇거든요. 근데 감정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이제 또 어떤 이런 영적인 전에 공부를 좀 했던 분 같아요. 아주 초보인 것 같진 않았어요. 처음 들을 때. 초보인 것 같진 않았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제일 처음에 왔을 때 누가 발표하는 거를 듣고 자기의 모습을 보고 엉엉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그래서 언니하고 통화를 했더니 언니가, 아, 너 그랬었구나라는 그 얘기로 어느 정도 위안이 되면서 해소가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감정이라는 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 감정이 이게 억압을 해놓고 회피하고 친절한 게 억압하고 회피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친절로 나오는데 그 표출하거나 근데 이제 그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억압하고 회피하는 스타일이니까 그게 회피하고 억압시킨다 그래서 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나의 의식의 안에는 나의 의식 내면이라고 그래서 뭐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여기는 장기밖에 없죠. 위 있고 그쵸? 혈관이 있고 근육이 있고 지방이 있을 것이고 막 이 내면이라고 해서 여기 나의 의식 안에 어딘가에 이게 억압되어 있고 회피한 에너지들이 그냥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존중받아야 된다고. 존중받아야 되는데 이해받고 이해를 받고 존중받아야 된다. 그게 하지 않으면 계속 이게 나온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감정을 그러니까 요번엔 좀 너무 많이 이제 전에 한 2번 왔다 갔다 안 들으려고 했었던 것이 있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하지라는 걸 하면서도 찾으면서도 거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대구에서 할 때만이라도 오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에 돈은 사실 받았거든요. 학생비를. 학생비를 받았는데 돈만 보내놓고 수업은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세이브 시키면은 이제 되는 분인데 그래서
제 얘기를 쭉 듣더니, 뭐 어떻게 감정을 이해받고 존중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해소를 해. 그러니까 이해받고 해소를 해야 돼. 해소하고 이해와 해소가 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감정을 이해하고 이해받고 해소될 수 있는 거는 해소를 해야 내가 나를 또 이해하고 이게 내가 나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혼자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교육을 들음으로 해서 내가 이 해소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오겠다고. 지금은 이제 조금 못 견디겠나 봐요, 그 감정이. 그래서 누가 자기하고 동일시되는 사람만 있다 하면 피해자만 있으면 막 엄청나게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이렇게 틈이 생긴다. 틈이 좀 생기더라. 그러다 팍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방의 감정을 표출을 해도 내가 틈이 생기고 이 틈이 생기더라. 이 수업을 들으니까. 그래서 너무 좋더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듣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감정이라는 거는 감정을 건강하게 증진시키려면 죄책감을 어디서 공포를 느끼는지 어디서 죄책감을 느끼는지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지를 알아야 어떤 사람한테 죄책감을 느끼는지를 찾아가죠.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지도 모르고 공포를 느끼는지도 모르면 찾아갈 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는지, 어떻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해롭게 영향을 끼칠지도 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죄책감과 공포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억지로 친절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감사, 진짜 감사하고 영민으로 볼 수 있어야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따르면 효, 효과가 더욱 좋지 않을까. 죄책감이 과연 필요한지 자문해 볼 필요도 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아라고 할 필요가 있나? 죄책감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죄책감이 과연 필요한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일이 과연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하나 내가 느끼는 감정을 왜 느끼지? 누구 때문에 느끼지? 이걸 느낄 필요가 있나? 하나하나 다 미세하게 다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죄책감 때문에 행동해야 할 만큼 우리는 그렇게 멍청한 것일까? 멍청하죠. 뭐 에고가 멍청한 거야, 에고가. 에고가 멍청해요.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행동해야 할 만큼 멍청한가? 그렇게나 의식이 없을까? 적절히 처신하려는 동기 면에서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마음이 죄책감을 대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뭔가 적절하게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타인의 감정을 마음,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 죄책감을 갖고 있고. 그래서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잘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 봐야 된다. 그래서 검토를 통해서 이런 문제의 사회적 기원을 살펴보면 중세 시대가 저물렸던, 멀었단, 중세 시대가 저물려면 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종교 재판이 더욱 새롭고 미묘한 형태의 잔인성을 띠게 되었을 뿐이다. 우리는 그동안 이 행성 위에서 번성 중인 부정적 체계 한 가지를 부지불식간에 믿었다.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그동안에 부정적인 것들을 그냥 종교적이든 어떻든 잔인성이든 어떤 것이든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냥 이렇게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을 따지고 죄책감을 주는 것은 일종의 잔인성이 아닐까? 잘못을 따지고. 그래서 우리는 타인이 자가 고문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주입하게 했고, 너무 웃긴다, 그렇죠? 타인들이, 맞아요. 타인들이 자가 고문 프로그램을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벌 받는데, 주입당했어요. 집단 모의식에서.
개인,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래서 참 이게 타인이 자가 고문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주입하고 우리에게 주입을 당했고 내가 당했고 내가 하고 주입을 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면서 저도 막 그랬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아들한테 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면서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감정을 얘한테 빼앗겨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감정을 얘 때문에 이렇게 되지?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게 저희 아들은 브라보. 자기한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브라보인 거예요. 야단을 맞아도 브라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죠.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 내 주의가 왜 저렇게 가고 제가 아주 주의를 끄는데 그냥 완전 그냥 엄청나거든요. 주의를 끌면. 그래서 주의를 주지 말자. 안 주는 방법이 뭘까? 걱정 근심도 할 것도 없고 잘 살 거고 뭐 알아서 둘이 잘 살 거고 둘이 잘 살겠죠. 어제도 저희 남편 아직도 같이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분가시키려고 분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기 심심해서 그래? 그랬거든요. 둘이 있을 때 애고가 심심함을 느꼈어요. 저는 나가서 이제 대체적으로 저녁 때 들어오고 혼자 있다 운동 갔다가 뭐 심심하죠. 이러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이러면 되고 사무실에 나오면 되지. 근데 심심한데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고 안녕하세요 하고 막 이러고 들어오거든요. 얘는. 우리 며느리는 감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이제 밝게 끝을 올리면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좋아요. 그게 막 회피하면서 억압해서 막 어둡게 있는 것보다는 좋더라고요. 밝게 표현하는 게 갑자기 희한하다. 에너지가 이렇게 이게 해소가 되는 것보다 에너지가 싹 전환되는 순간순간이 있어요. 근원적인 거는 해결은 되지 않아도 순간의 에너지가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올릴 때 같이 뭔가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간순간은 좋은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제도 뭐 일어나 뭐 식혜 좀 단술 좀 뭐 해라 하면서 이렇게 좀 따라줘 하고 뭐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러고 싶어 하는구나. 되게 저는 제가 해버리거든요. 누구한테 안 시키는데 이게 무술이 정신이야. 뭐지? 시키는 거는 또 뭐고? 저는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키면서 하는데 저러고 싶은데 둘이 있으면 제가 안 하잖아요. 내가 할 일은 안 하, 일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같이 있고 싶어 하길래 심심해? 내가 자기 심심해서 그런다. 아니라고. 둘이 나가야 된다고. 나가서 둘이 찌지고 볶고 어떻게 하든 살면서 자기들끼리 어떤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또 얘기를 던졌다가 가만히 있다가 던졌다가 가만히 있다가 던졌다 저한테는 뭐 진짜 합리적이고 제 생각에서 맞다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반사. 반사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이게 내가 걱정을 하면서 또 자가 고문 프로그램에 주입을 시키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면서 조금 많이 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각성을 많이 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감정이 휙 하고 빨려 들어갔던 거를 이제 알아차렸어요. 조금 더 이제 알아차리고. 그래서 감정에 뭔가 툭 치고 들어올 때 이제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감정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누가 눈치 보면서 저한테 착 잘해주는 막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뭐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감사함은 이때 휘둘리지 않는 감정이. 자, 감사하고 친절하게는 하지만 두려움과 공포와 죄책감 때문에 친절함이 아닌. 근데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우리도 타인이 스스로를 고문하게 함으로써 보복한다. 스스로 죄책감을 주면서 보복을 하는 거예요. 서로 보복당하고 죄책감이 200 이하에서 뒹구는 거예요. 그냥 서로 뒹구는 거죠. 감정과 감정에 뒹굴고 뒹굴고 탁 스탑.
이제 처음에 어정쩡하게 공부를 하면은 남의 걸 잘 보죠. 잘 보는 게 아니라 그 남의 것이 내 것인데 남의 것이 내 것인지 잘 몰라요. 저도 지금도 이제 투사를 이렇게 하죠. 그래도 이제 많이 걷어오고 알아차리고 뒤늦게 알아차리긴 하는데 걷어오는 거를 또 하는데 아직 투사가 100% 걷어지면 마음에서 벗어나요. 마음에서. 그래서 그래도 빨리빨리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보복도 하고 싶어 하는 그거는 나에게 하는 것이다. 남편한테 하고 싶은 보복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기 싫잖아요. 보복하고 싶은데. 저 공부를 하면 보복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 보복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 다 네 탓이다 할 것 같아. 그래서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쵸? 성공하기도 싫어. 돈 벌기도 싫어. 직급 올라가기도 싫어. 보복하는 거 그대로 하고 싶어. 내려놓기도 싫어. 지금 현재의 삶을 플러스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야. 다음 생에는 플러스 더 숙제가 더 얹어져서 나오게 된다. 이런. 근데 사실 원리가 그렇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번 생에 선생님 만났을 때 감정적인 에너지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감정도 죽는 것도 아니고요. 감정의 에너지가 계속 이어지죠. 의식은 계속 가는 거예요. 거기 의식 안에 감정의 기폭이 낮아졌다 올라갔다 막 이러고 위로 올라갈수록 순수하게 감정이라는 것이 이 이상의 높은 감정에서 500, 600으로 넘어가면 이제 순수 의식으로만 감정에서 완전 벗어난 상태로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안내를 해주시는 분이 계실 때 최대한 하는 거죠. 빠져나가는 거죠. 해소해야 되죠.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감정에 영향을 받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너무 감정에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그래도 영향받는 거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해소가 되니까 감정을 그래도 덜 받고 그 순간순간에 그런 감정들이 보여도 웃으면서 대할 수 있고 그 감정에 내가 휘말릴 필요는 없는 거. 그렇잖아요. 그 상대방의 감정에 내가 휘말릴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거에 습관적인 거에 내가 따라갈 필요가 없고 아우 거기에 알아차리면서 반응 안 하고 그냥 내 페이스대로 이렇게 갈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좋거든요. 해보세요. 계속. 또 죄책감이 우리를 조정하게 했고, 우리도 동일한 죄책감 기제를 써서 타인을 이용하고 통제하려고 했다. 타인을 이용하고 통제한다. 진정한 큰 나가, 진정한 큰 나가 누리는 현실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진정한 큰 나가 있는, 진정한 큰 나가 실제로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억제하는 만큼, 감정적인 것을 억제하는 만큼, 실제로 경험한 이들에 대해서는 분개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억제한 만큼 다른 데서 또 그러고 있어. 분개하죠. 어제 이제 그런 분이 오셔서 상담을 하신 거예요. 왜 분개하게 되고, 처음에 그냥 언뜻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강하게 피해본 게 있냐고, 강하게. 그러니까 엄마가 피해를 강하게 봤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엄마 아빠가 애 3살 때, 2돌도 안 돼, 2돌 정도 됐을 때, 그 정도 됐을 때. 근데 거기에 강한 피해의식이 들어가 있어서 능력도 상당히 많은데도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잘 못했는데 이제 공부할 때가 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애기도 있더라. 남자 같은 씩씩하게 하는 이제 어른도 있지만 애기 같은 애가 2가지가 다 있는 나를 보겠더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큰 나가 누리는 현실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큰 나가 경험하지 못하도록 아직은 생각이 많아 말이 많아 내가 말이 많은지도 몰라 말이 많아 생각이 많아 이거 뭐야 다 감정에 그 감정을 회피하려고 막 말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참나는 말이 없죠. 고요해지죠 점점 고요해지는 거예요. 내가 말이 많은지 생각이 많은지 어떤 감정이 있는지 그걸 알아야죠. 느낌이 안 좋은 순간 감정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근원의 사건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다른 이들 억제한 만큼의 실제로 경험한 이들에 대해서는 또 붕괴를 하는 거고 자신이 장애를 느끼는 분야에서 남이 활발한 것에 붕괴한다. 장애를 느끼는 분야에서 이거 어제 만난 분 그 상담한 거랑 너무 딱 맞게 여기 나와 있네. 그분이 자기가 장애를 느낀 거, 엄마가 피해를 봤다는 부분에 대해서만큼 완전 남이 활발한 것에 그 느끼는 것의 분야, 느끼는 동일시할 수 있는 거에 자기가 동일시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 거. 올케가 시누이한테도 분개하고 막 엄마, 아빠 막 뭐 어떤 그런 분개하는 거, 동일시하는 거. 그 감정적인 거를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분야에서 남이 활발한 것에 분개한다. 이 냉엄한 실상은 바닷가를 걷다 잡은 개를 들통 가득 들고 오던 어부와 이거 한 번씩 얘기해 주잖아요. 바닷가를 걷다가 잡은 개를 들통에다가 가득 들고 오던 어부와 마주친 남자의 이야기도 담겨 있다. 남자가 어부에게 물었다. 들통에 뚜껑을 덮어 개가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달아날까 봐. 그랬더니 아니요. 현명한 늙은 어부가 말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보다시피 한 놈이 들통을 빠져나가려고 벽을 타고 올라오면 다른 놈이 다리를 물고 뒤로 잡아당겨서 그래서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뚜껑이 필요 없지. 한 놈이 나가려고 그러면 못 나가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가 개가 아니라서 개가 하는 거를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그건 거죠. 쟤한테 은근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가 하는 짓이. 그 내가 개가 하고 있는 짓인지 몰라. 참 표티가 많이 날 때 긍정적인 얘기를 해줘. 그리고 둘이 싹 있을 때는 또 뭐야? 있잖아. 있잖아. 하면서 있잖아. 내가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그랬구나. 내가 이게 저 사람하고 친해질까 봐 저 사람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완전히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걔가 하는 거잖아. 부정적인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걔가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보시고 계속해서 놓아버림으로써 밝아지고 놓아버려요. 걔를 잡고 물고 어떤 걸 물고 늘어질까 하지 말고 내가 놓아버려야죠. 놓아버려요. 내 감정을 내가 놓아버려요. 동일시하는 거는 또 자꾸 늘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놓아버림으로써 밝아지고 자유로워지면 불행히도 이 세상의 본색 또한 불행히도 이 세상의 본색 또한 개로 가득한 들통과 같다는 것이 보인다. 이 세상은 개로 가득한 들통으로 보이는 거예요. 200 이하의 부정적인 것들, 그죠? 부정적인 감정에 휘몰려서 감정과 감정이 부딪혀서 막 이제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때 부정성의 전체 규모가 뚜렷해진다. 부정성의 전체적인 규모가 뚜렷해지는 거예요. 저는 저의 개 들통 안에 있는 제 모습이 그래도 보이니까 다행이네요. 그동안 받아들인 부정적 프로그램의 규모를 완전히 자각하면, 부정적인 프로그램이 내가 왜 그랬는지 완전히 자각하면 분노를 느끼고 부정성을 제약해서 자유로워지는 바람을 강렬하게 느낄 것이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토요일입니다. 내일 수업 있는 날이고요. 서울에서 수업 있는 날이에요. 내일도
저도 6시에 또 만나 뵙고요.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